존경하는 김창기 의원님, 의원 여러분,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6분의 의원님에 대해서 개괄적인 그런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동 341-1호 공영주차장 설치권과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지역은 주택가이면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택가 사업으로도 좀 쉽지가 않고 또 시장으로서 인정이 되지 않아서 또 쉽지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상권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시장이라든지 다른 특정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예산이 12억 5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주차장 설치를 빠른 시간 내에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안 사거리에서 장안평역까지 출퇴근 시간을 제한 주차 허용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로입니다.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고 또 경찰과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전에부터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러 차례 시와 경찰하고 협의를 했으나 아직까지는 허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차 행정 과정의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도 금년 상반기에 시하고 좀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시와 경찰과 협의를 해서 출퇴근 시간을 제한 시간대에 주차를 허용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답심리 14구역 그 뒤편에 이제 울타리 같은 것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14구역에 새로 입주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답심리 현대시장과의 약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쪽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 또 한쪽 사람들이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울타리를 설치하는 지역은 14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구청에서 직접 해야 되고 직접 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일단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현대시장의 주민들과 또 14지역에 새로 입주하신 주민들 간에 다소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 필요한 연후에 이제 필요하다 보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 주차장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폭이 4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장은 25m이기 때문에 지금 차를 주차하고는 있고 저도 현장을 본 적이 있는데 차를 주차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공식으로 주차장으로 확보하기에는 폭이 좁아서 어떻게 활용할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복지장안 충전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의 사고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안감, 위험 요소 이런 것들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지평부에서도 충분히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제 여기에 예산을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1억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행안부에서 특별 교부세로 주겠다까지 얘기했는데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없어서 결국에 특별 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한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여기에 이걸 하려면 전체 구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 그 구비를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반영을 못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일단 그 위험성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예산이 이렇게 1억 3천만 원씩을 들여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한 5, 6월 정도 추경을 해볼 그런 계획인데 그때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여분의 예산이 있는지를 해서 위험성 평가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험성 평가를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이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참고 사항일 뿐이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할 필요성은 인정을 하나 그러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그런 과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지금 조율 중에 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보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북 순환선 청량역에서 목동으로 이제 순환선이 설치가 될 그런 예정인데 그것과 이제 우리 면목선이 그 사업이 진행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청량역 일대가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분당선이 하루에 18회가 현재 다니고 있는데 18회니까 상행선 하회선 따지면 하루에 9번 다니고 있습니다. 9번 다니고 있다는 얘기는 1시간 정도에 한 번 정도 다닌다는 거니까 시민들이 과연 편리하게 탈 수 있느냐 지금 그러지 못한 그런 입장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100% 구청과 시청이 관계가 없고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의만 할 정도인데 건설교통부의 입장은 뭐냐? 우리도 그걸 알고 있는데 선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온다. 현재 18회선을 확보하는 데만도 8, 90억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또 이렇게 하려고 보면 이제 예산이 많이 필요한 그런 입장인데 사실은 전에부터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그러면 못했죠. 근데 이제 안규백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이제 18회선이라도 현재 지금 개통이 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는 또 우리 동대문 구민들에게는 그렇게 큰 편리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출퇴근 시간대도 상행하에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근데 36회로 늘린다고 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또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18회선에서 36회로 올리든 안 그러면 72회로 올리든 간에 이런 모든 일들이 100%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더라도 1%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건의하는 정도 수준 이상도 이하도 할 수 없는 어떤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건의는 하고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제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결국에 주민의 심부름꾼인 국회의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밖에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설교통부에 건의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 건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우리 동대문에 면허증 소지자가 18,000여 명 되는데 면허증 반납자가 28명이고 2018년도에는 21,000명인데 면허증 반납자가 3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양천구에서 먼저 이제 시범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저는 양천구에서 하는 일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광역시인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이미 서울시의 사업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을 좀 관망하고 보다가 서울시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적으로 해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그러고 광역에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구가 여러 가지 재정 능력도 없는데 이것을 선도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 방침이 면허증을 반납하면은 10만 원 상당의 그런 교통권을 주겠다 이렇게 선을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상황을 봐가면서 양천구가 이제 시범적으로 먼저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서울시에서 한 그 뒤에 다소라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성격으로 우리도 관심을 갖고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 사업 200억, 그 다음에 청량리 일대 200억, 그 다음에 제기동 감초마을 125억, 그 다음에 고대 앞에 희망기 사업 이런 사업을 해 나가는데 이런 일들을 현재 우리 도시발전 추진단에서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한시구가 돼서 6월 말까지가 되어서 시나 중앙정부의 그 도시발전 추진단의 연장을 저희가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만은 다른 구도 지금 거의 연장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도시발전 추진단이 하는 일을 다른 과로 이렇게 업무를 이관을 해서 해보는 쪽으로 하면서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주력 사업이기도 하고 또 중앙정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여기 현재까지 확보한 500억 이상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도시재생 사업을 꾸준히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도록 추진해 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동대문구도 이런 현상 속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동대문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임대료를 가지고 엄청나게 상권이 활성화됐을 때 임대료를 많이 올리는 건데 지금 현재 동대문에는 그런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조례를 안 만들고 있고 젠트리피케이션에 지금 이 주도를 송동구청장이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송동구청장이 초선일 때부터 제가 회장을 할 때부터 해 나가서 저희들도 같은 회원으로 꾸준히 지금 같이 토론을 하고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것을 젠트리피케이션 조례를 만들고 이걸 적용하다 보면은 세입자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데 또 건물주에게는 상대적으로 또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조례를 만들기에는 조금 시기가 좀 있다. 아주 중심지라든지 상권이 완전히 이렇게 좀 활성화되는 그런 지역에는 이걸 지금 하는 것이 시기적절한데 저희 동대문구로 봤을 때는 청량리 일대나 장안동 일대나 여기저기를 봤을 때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많은 임대료로 인해서 내몰리는 이런 현상까지는 안 가고 있어서 조금 시기를 관망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늘 보시다가 필요한 시점이 되어서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면 또 바로바로 시행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때까지 좀 보니까 같이 보시면서 언제쯤 이것을 조례를 만들고 적용해야 될 것인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시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역의 청년몰센터는 지금 추진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꽤 되었는데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동의를 해주는데 코레일 본부에서 이것은 자꾸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잘 지금 동의를 안 해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뭐랄까 비용도 또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것들까지 되어서 지금 마지막에 그걸 가지고 논의했는데 그 비용까지도 만약에 코레일에서 끝까지 주장을 한다면 서울시가 비용까지도 부담을 하겠다고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90% 내지 95% 정도 단계에 와 있는데 곧 아마 이게 성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잘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산 둘레길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하셨는데, 배봉산 둘레길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많은 심혈을 들여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는 했는데 이제 후속 조치들이 조금씩 아마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 정상부 해맞이 공원의 경사면 처리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상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사하는 과정이 어려웠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재로,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모든 예산도 서울시에서 100% 예산을 부담을 했고, 또 서울시 문화재위원들이 여러 차례 거쳐서 와서 현장을 보면서 마지막 동의를 했을 때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여러 가지 경사면이라든지 처리하는 과정에 이제 우리 담당 그 얘기를 들으면 토목 구조 기술사들이 여러 명 와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해도 무난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 차례 듣고 서면으로 보정한 연후에 그 공원 녹지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천에서 일을 할 때 지금 외관상으로 보면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또 조금 모양새가 안 좋기는 한데, 그때 당시 할 때 당시에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토목 구조 기술사들이 와서 이런 방법으로 해도 되겠다,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더 좀 자세하게 앞으로도 예의주시해서 보고 또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현주 의원님께서도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은 같이 공원녹지과하고 늘 조율을 해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태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실제하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둘레길에 동성빌라 인근의 측백나무 가림으로 당시에 그 수목으로 이렇게 가리자 이렇게 해서 그 수목이 그때 당시는 측백나무가 좋겠다 해서 아마 심었던 것 같은데, 이 측백나무가 그늘 속에서 못 산답니다. 그래서 많이 죽고 그래서 비워내고 이제 이랬는데, 아까 말씀은 사철나무 같은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좀 더 검토하고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철제공사 비탈면에 토사 유실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거 아까 서면에도 그렇고 실제 가서 보면 좀 불안합니다. 이것도 공원녹지과에서 더 좀 관심 있게 여름철 또 그 수해가 났을 때 또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잘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약수터의 운동기구 관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로 약수터에 있는 이 운동기구는 구청에서 사준 운동기구가 아니고 그 동호인들이 사다가 약수터에 처음에 헬스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동호인들만 썼는데, 이제 쓰다 보고 오니까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제 오셔서 그 동호인들이 안 쓰는 시간에 자기들도 이제 쓰게 되니까 나중에 이 동호인들이 우리가 이거 돈 내서 다 샀는데 낮 시간대, 오후 시간대 비어있는 시간대를 일반 주민들이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고장난 기계들을 구청에서 사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일부 구청에서 기계를 좀 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계 중에는 지금 상당 부분은 그 동호인들이 사온 기계고, 나머지 기계가 오래됐다 그래서 이제 일부 사서 넣은 그런 기계가 돼서 이게 혼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용이 되어 있는데, 아까 그 화면에 보니까 그 기계가 고장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기계가 구청에서 사준 기계였는지 아니면은 주민들이 산 기계였는지 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천상 앞으로는 비록 주민들이 사서 그걸 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생각이. 그게 이제 똑같이 어디가 있냐면 답심리 그린공원 위에 그린 헬스가 또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린 헬스도 전체 동호인들이 체육기구를 사다가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나중에 빈 시간대에 일반 주민들이 쓰니 우리도 좀 몇 개를 해달라 그래서 거기도 몇 개를 좀 사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주민들이 생각을 하시기에는 다 이런 것조차를 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해 가도록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청 주변 양배추. 이건 제가 잘 모르겠고 담당 국장님이 나중에 잘들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설치 건립비용 공개에 대한 것도 제가 보니까 2017년도 2월달 조례 제정 이후에 그동안에 22건이 있었는데 15건은 공개를 하고 7건은 공개를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 안 한 이유가 쭉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또 답변을 하시지만은 서면으로 이현주 의원님께 자세하게 왜 7건을 공개 안 했는지를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배봉산 둘레길 주변 관리인데 이제 한 가지는 더덕을 파종하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 말씀은 더덕은 습지가 많은 곳에서 자라고 배봉산의 이 토양은 마사토 형태이기 때문에 더덕이 살 수가 없는 그런 토양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상식 표시판을 하시면 어떠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그 배봉산이나 둘레길에 주로 어떤 그 표지판을 많이 걸었냐면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 고기암, 생명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것들을 많이 걸었거든요. 걸었는데 이제 건강상식에 대해서는 아직 못 걸었는데 그것도 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한약재의 우수성을 만약에 홍보한다 이러면 보건소장님 한약재 많이 선전하면 의사들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양의사들은? 별로죠? 예 그래요. 예 보니까 한약재 뭔 얘기하면 의사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약재의 우수성이 있다더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건강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뭐 이런 것들 표현은 좋을 것 같은 생각인데 이것은 보건소의 뭐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그런 표를 좀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전범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진흥센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입장료가 아시겠지만 이제 1,000원하고 700원, 그 다음에 동대문 구민은 500원하고 3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그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찌 보면은 뭔가 동참하고 뭔가를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로 부담 없는 범위 내에서 1,000원, 700원, 500원, 300원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53,000여 명 중에서 그 입장료를 낸 사람이 35,000명인가 됩니다. 그래갖고 500 몇만 원인가 받았는데 만약에 뭐 이걸 수익을 꼭 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뭐 전체 무료를 해버렸다 했을 경우에 관리가 어떤지 이것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돈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취지가 1,000원이나 500원을 받되 거기에 상응하는 요즘에 뭘 주나요? 볼펜 주나요? 뭘 주나요? 진흥센터장 안 오셨나? 그래서 약간의 부담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홍보 물품을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꼭 무료나 공짜만 좋은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한번 이것을 무료로 개방을 해볼까 나면 다시 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은 들어가요. 그래서 부담되지 않는 부분, 외부에서 오는 부분은 1,000원인데 동대문 구민은 500원이거든요. 500원. 또 아이들이나 단체로 오면 300원. 그래서 500원 정도의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은 없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제가 다시 한번 깊이 검토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추모의 집, 이게 지금 한 10년째 되고 있는데 총 지금까지 3,000기를 2009년도에 준비를 했는데 10년 동안에 280기가 나갔습니다. 보니까 이게 워낙에 안 되어서 나름대로 이제 그 노인 청소년과에서 홍보도 하고 뭐 이렇게 유인물도 만들고 여러 군데 이제 그 소식지에도 홍보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딱 첫 번째 이유는 거리가 너무 멀다. 거리가 너무 멀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인근에 좋은 그런 추모공원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고 비용이 절감되고 이래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상 수도권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매진이 되고 좀 가격이 올라가고 어려움이 오면은 절로 많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뭐 아무리 이게 홍보를 하고 홍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더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러저런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기는 하겠는데 홍보를 또 하려도 또 돈이죠. 여러 가지. 그래서 추모집을 많이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는 여러 가지 이러저런 이유가 있지만은 거리상 좀 멀다. 요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문동 재개발, 지금 이문 1구역과 3구역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동대문의 뉴타운이 두 군데인데 전농답심리 뉴타운, 이문 희경지구 뉴타운 이렇게 돼 있는데 전농답심리 똑같이 시작을 했습니다만 전농답심리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 이문 희경지구는 조금 늦게 됐는데 이문 3지구가 우리 동대문에서 가장 큰 그런 단지죠.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아마 우리 동대문에서 가장 어찌 보면은 큰 단지로서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보면은 이게 철거 과정, 이주 과정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기초공사 할 때 소음 분진 가장 이 두 가지 어려운데 저희들이 이제 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이주 과정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조합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말은 그렇지 않는데 하나는 뭐냐, 이주를 할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주를 하면은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주를 안 해가고 현금 청산하고 있는 분들이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소송을 계속해서 6개월, 1년, 2년을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주비가 아마 이 이문 3구역 같은 데는 제가 보기에는 조 단위로 나갈 겁니다. 조 단위로 4천 몇백 세대니까 조 단위로 나가면은 이게 전부가 일부는 무이자고 일부는 유이자인데 이 무이자도 결국에 나중에 이자 정산을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이자 정산은 누가 무냐면 조합에서 돈을 다 무는 거예요. 유이자는 돈을 받아가 나가는 그 주택 주민이 내고 나머지 무이자는 다 거기서 내는데 이게 이제 조 단위의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나가는데 한 달만 철거가 늦고 이주가 늦더라도 그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조합에서 그렇게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좀 나가주기를 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약간 좀 쓰레기 처리를 좀 방기하고 일부를 지연시키는 그런 게 아닌가 저희들도 짐작은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만은 그래서 실제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감과에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대단히 압력을 가하기는 하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조합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양쪽 단지별로 CCTV를 120대, 125대를 좀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찰반이 2인 1조 2개조씩 4개조가 지금 밤 시간에 전체 순찰을 돌고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주민들과 또
그 이주를 늦게 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는 있는데 이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세모님 질문하신 내용에 제기동 깡통시장 보행로 문제와 학교 주변 통학로 문제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고, 또 과속 방지턱도 없고 스쿨존으로 지정이 안 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기동 깡통시장을 가서 보면은 참 저희들도 좀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또 이 인근에 학교가 3개나 있어가지고 그 학교 주변 우리가 통학로 정비를 1년에 매번 2번씩 했는데 다른 구역은 좀 어느 정도 정비가 되는데 여기가 가장 정비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오랜 동안 관행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입장인데 저희가 이제 금년에 캐노피 사업을 합니다. 그 인도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캐노피 사업을 할 때 조건부로 그래서 인도를 확보한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금년 중에 이제 캐노피 사업을 할 예정인데 전에 아마 그 도로 전부 다 계산하고 그랬을 때도 이제 그런 약속들을 했었다고 합니다. 전임 청장님 계실 때에.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캐노피 사업을 하면서는 그 약속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고 그래서 그 일대가 좀 변화가 되어서 뭔가 좀 주민들도 좀 어려움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간 도행로에 대해서는 마침 그 지역에 이번에 이제 금년 상반기 중으로 야간 등 LED 등을 저희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마치면 그쪽은 조금 이제 조도가 높아져서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잘 챙겨서 금년에 좀 더 이렇게 쾌적하게 되도록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궁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면 봄꽃 축제가 4월 6일, 7일 토요일, 일요일 있게 됩니다. 장안동 일대에서 벚꽃 축제죠. 이제 이때에 지금 그 부스를 운영하는데 각 집는 단체와 심지어 우리 직원들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개선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 정말 잘 지적하셨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동별로 척사대 했지 않습니까? 척사대 14개 되면 척사대 했는데 척사대 할 때에 각 동별로 음식 다 준비하고 각 단체들 또 저희 직원들 다 토요일 일요일 날 나와서 전부 또 이렇게 고생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추석 한가위 또 잔치하지 않습니까? 한가위 잔치하면 또 그때 전체가 나와서 또 이렇게 음식하고 또 뭐 그래서 단체들 찍는 그 우리 직원들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또 언제죠? 10월 달에 노인잔치 하잖아요. 노인잔치, 동별로 또 노인잔치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동별로 음식 다 준비하고 직원들 고생하고 이래서 사실 좀 직원들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또 집는 단체에 대해서 한편으로 미안하고 한편으로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까지 좀 유지돼 왔는데 개선할 방안이 없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의 경우 이것을 우리가 안 하고 나머지 상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잡상인들을 통제할 길이 없죠. 그리고 거기에 맞도록 딱 푸드트럭이 동대문 구민에 대해서 구민들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하고 있어서 영등포는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또 영등포는 상당히 넓은 이제 지역인데 저희가 한번 그것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일이 진행되는 요 악순환 고리는 좀 끊기는 끊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지금 말씀 나는 게 술 파는 거. 그래서 금년 벚꽃 축제 때 술을 만약에 안 팔기로 했다. 한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가요. 예, 술을 안 팔기로 했다. 그래야 좀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입금을 가지고 말썽이 난다. 참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간혹 그런 얘기가 들려서 이건 개선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푸드트럭이라든지 잡상인을 못 오게 하는, 그렇지 않으면 또 엉망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 이제 요거 아까 지적하신 말씀을 잘 계획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에 작은 음악회, 각동의 음악회가 중복이 되어서 이게 말썽이 있다. 요건 금년에 최소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지금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소음악회를 하라고 한 동별로 300만 원, 그 다음에 큰 음악회 하라고 700만 원, 이렇게 딱 두 예산을 각 동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에게 할당된 5천만 원을 가지고 여기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게 말썽이 났습니다. 근데 의원님들께 처음에 5천만 원 배정할 때 그거는 뭐였냐? 의원님들이 출마하실 때에 선거 때 약속했던 그런 공약사항들을 좀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해서 처음에 CG가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조금 잘못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께 배정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쪽에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쪽에 소비성으로 정리되는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이 안 되도록 하면서 말썽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서 동네별로 고유의 그런 조그만 음악회, 그 다음에 또 큰 음악회, 딱 이게 두 번이거든요. 두 번인데 이게 경쟁처럼 돼 있어서 막 돈이 많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좀 저희가 좀 개선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셨던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좀 세세하게 좀 이렇게 검토를 해서 시장에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